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과학은 위대하다 하지만 잔인하다, 그 첫 번째 챕터 헨리 할로우의 사랑의 발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은 헨리 할로우가 그 전까지 심리학 이론에서 이 사랑이라는 건 어떤 영양학적 욕구를 보상받는 어떤 행위, 뭐 이런 거라고 알려져 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헨리 할로우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단지 먹을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촉감, 스킨십에서 느껴지는 그런 촉감이나 포근함, 이런 것들에서 충분히 사랑을 느끼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원숭이를 통해서 실험하고 기존의 주장들을 깨부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죠. 그리고 심리학자였던 그 헨리 할로우 자체가 굉장히 큰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쯤에서 딱 멈췄으면 좋았을 헨리 할로우의 실험들이 그 뒤로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 실험들이 굉장히 선을 넘는 실험들이었다라는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3. 계속된 원숭이 실험. 조금 냉정하기는 했지만 헨리 할로우가 진행했던 사랑에 관한 실험은 기존의 엄하기만 한 부모의 모델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사랑과 애착의 관계 맺기는 단순한 어떤 보상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서적인 교감, 또 신체적인 교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굉장히 유의미한 실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헨리 할로우는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사랑은 물질적인 어떤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접촉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따뜻한 애정과 신체적 접촉이야말로 아이들을 건강하게 길러낼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다. 유아기의 따뜻한 신체 접촉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참으로 좋았을 그의 실험은 끝나지가 않고 이어집니다. 할로는 새끼 원숭이들이 헝겊엄마 모형을 얼마나 강렬하게 원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다시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헝겊 모형에 얼굴을 없앤 상태로 갓 태어난 새끼와 함께 우리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새끼는 별다른 거부감 없이 여전히 헝겊 인형을 자신의 어미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 헨리 할로우가 헝겊 모형이 원숭이의 얼굴에 가면을 씌워요. 그러니까 얼굴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태까지 얼굴이 없던 인형에다가 얼굴을 만들어주니까 새끼 원숭이는 너무 깜짝 놀라면서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자기 어미가 이상하게 변해버렸다 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 거겠죠. 이렇게 한참 울부짖다가 다가가서 가면을 벗겨낸 새끼 원숭이는 그제서야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계속 가면을 씌우니까 나중에는 헝겊 모형에 달린 머리 형태를 통째로 떼어내는 방법을 터득해서 머리를 제거해버리고 거기서 안정을 찾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새끼 원숭이에게 처음 각인된 이미지가 얼굴이 없는 헝겊 모형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헨리 할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가장 처음 본 사람의 얼굴을 아름답다 라고 여기고 가장 가깝고 자주 접촉한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게 된다. 이 사랑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어떤 주장과 근거를 할로는 이렇게 마련하게 된 겁니다. 이러고 나서 할로는 새로운 실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4. 선을 넘어선 헨리 할로우.
자, 계속 이어졌던 헨리 할로의 실험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할로는 끊임없이 새끼 원숭이들로 실험을 이어갔는데 다음은 이 가짜 헝겊 엄마가 주는 안정감에 대한 실험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북치는 곰인형을 케이지에 넣었을 때 철사 모형과 살게한 원숭이와 헝겊 모형과 살게한 원숭이 사이에 커다란 심리적 안정의 차이가 보여졌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북치는 인형 이런 건 요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건전지를 넣으면 얘가 계속 북을 툭툭툭툭툭툭 이렇게 두드리는 이런 인형을 집어 넣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왼쪽이 지금 그래프에서 헝겊 엄마 모형, 그다음에 아래쪽이 위쪽이 헝겊 엄마 모형이고 아래쪽이 철사 엄마 모형 쪽의 원숭이, 그 각각의 심리 상태의 변화가 어때요? 굉장히 아래쪽에 있는 거는 낮아졌고, 그리고 위쪽에 있는 헝겊엄마 원숭이 모형 쪽에서는 굉장히 높은 안정감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니까 방 안에 이제는 낯선 물건, 뭐 천기저귀 이런 것을 던져 놓고 어미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도 비교를 해봤다고 합니다. 자, 헝겊 천기저귀를 이렇게 던져 놓았을 때 이 헝겊 엄마 인형과 있던 새끼 원숭이는 여기에 스스럼 없이 다가가요. 그런데 철사로 만든 엄마 원숭이 모형과 있던 원숭이는 여기에 약간의 거부감을 느끼면서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거죠. 어미가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만져보면서 호기심을 보였지만 어미가 없자 구석에 웅크리고만 있을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애착에 대한 할로의 실험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자,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죠. 이 새끼 원숭이들이 어미에게 얼마나 큰 애착을 갖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졌던 할로우는 여러 종류의 잔인한 어미 모형을 준비하게 됩니다. 아주 날카로운 바늘을 막 꽂아 놓아서 새끼 원숭이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어미 모형도 있었고요. 차가운 물을 푹 내뿜어서 놀라게 만드는 어미 모형도 있었고요. 바람을 세차게 내뿜어서 새끼 원숭이를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어미 모형도 있었고요. 몸을 흔들어 떨어뜨리는 어미 모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에서 새끼 원숭이들은 날카로운 바늘에 찔리면서도 차가운 물벼락을 맞으면서도 바람에 날려 떨어지고 몸이 흔들러 떨어지면서도 다시 어미 모형에게 와서 안겼다라고 합니다. 이런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던 할리 헬로는 마침내 미국 심리학회의 회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실험인데 이것들을 통해서 사랑과 애착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미국 심리학회 회장이 될 수 있었고 이제 결혼을 하고 연구 결과를 책으로 써내려가면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동안 이 실험에 참여했던 새끼 원숭이들도 점점 자라나게 됐겠죠. 엄마를 선택한 원숭이들은 자라면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됩니다. 얘네들이 커가면서 자해를 하거나 다른 원숭이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는가 하면 하루 종일 벽을 보고 앉아 있기도 하고 또 소리 지르는 법을 모르기도 하고 한마디로 미쳐버린 원숭이가 되는 거죠.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이렇게 자란 새끼 원숭이들은 커서도 짝짓기를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자 할로는 이른바 강간 침대를 만들어 놓고 사지를 묶어요. 그런 다음에 강제로 짝짓기를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또 다른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임신한 원숭이들이 대부분 새끼를 유산했고요. 유산하거나 사산했고요. 출생을 하더라도 자기가 자신이 낳은 새끼를 바로 죽여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도 이 헬로우는 멈출 줄을 몰랐다고 해요. 자, 할로는 이른바 절망의 우물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 아내가 죽고 첫 번째 아내였던 클라라와 다시 결합한 이 할로는 이미 정상인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에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먼저 원숭이들이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동물들도 우울증에 걸려 있어야겠죠. 그래야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절망의 우물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보시면 사진 속에 보이는 게 바로 절망의 우물입니다. 할로는요, 격리된 작은 케이지를 만드는데 모두 검은색으로 칠해놔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요. 최대 2년까지 원숭이들을 이 안에 거꾸로 매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오직 하루 두 차례 자동으로 음식을 주는 장치만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할로는 자신이 의도했던 대로 이 상자에 들어간 원숭이들을 모두 미치게 만드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장치에서 풀려난 뒤에도 원숭이들은 모두 정신착란 증세, 정신 이상 증세를 겪게 되었고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 아이들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스스로도 우울증에 걸려 죽을 때까지 시달렸고 마침내 파킨슨병으로 죽음을 맞이한 헨리 할로우. 자신의 어떤 불행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숭이들을 잔인하게 실험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할로가 죽는 바람에 원숭이들의 어떤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실험은 진행되지도 못했고 결국 이 원숭이들도 우울증에 걸린 채 죽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 사람이 전반부에 행했던 실험,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애정에 대해서, 애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배고픔에 대한 보상 이런 걸 원해서 사랑을 하고 애착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 그 다음에 피부로서 느껴지는 포근함,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의 바탕이 된다라는 걸 밝혀냈던 바로 그 실험만을 따로 떼어내서 이 헬로우를 굉장히 위대한 심리학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헬로우가 후반부 실험을 했던 거에 더 중점을 두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할로우는 잔인한 미치광이 과학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매드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헨리 할로우를 어떤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의 어떤 생을 한 부분만 떼어내서 이야기하는 건 저는 굉장히 잘못된 평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삶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를 다 살펴보면서 그때야 비로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람을 파악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았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그 사람에 대한 좀 온전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자면 그 사람의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의 삶 전체를 들여다봐야죠. 그 중에서 단 한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리 헬로우.
어떤 과학자였을까요? 어떤 심리학자였을까요? 사람들에게 칭송받아 마땅한, 아니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 마땅한, 어떤 쪽이었는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